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0일 재방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점검 이라는 감사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현희 위원장의 이런저런 부적정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이걸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그거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2020년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 내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가정적 상황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익위 실무진이 위원장 보고를 거쳐서 그해 9월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조사 결과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화한 것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뭐 국방부 누구를 지휘할 수는 없죠. 감독권도 없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 권익위원회라는 데는요, 뭐 부정한 청탁 뭐 이런 것도 배격하는, 또 그런 걸 적발해서 뭐 뭔가 책임을 묻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흔적이 있으면 권익위원회는 그걸 잡아내야 하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국방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있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게 검찰과 다른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다면 그 부분은 따끔하게 뭐 경고든 주의든 줘야 되는 거죠.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검찰과 다른 점은, 검찰은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잡아서 뭐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가지고 문책을 할 수 있는 데지만, 권익위원회는 다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초의 권익위원회 그 실무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마지막에 보면 없다로 뒤집어졌습니다. 이 뒤집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이 관여를 한 거죠. 아니, 그냥 뭐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잘 해라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권익위원회 직원들은 그 위원장 말 듣고서 그걸 고치게 되는 것 아닌가. 대단히 부적절한 관여죠. 그러니까 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결론을 뒤집어라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내용이고, 근데 그게 이제 감사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다, 뭐 이런 제보가 있어서 이제 그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중징계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하고 권익위원회 직원들이 피해자나 제보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고위 간부,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를 위해서 오히려 탄원서를 썼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권익위 고위 간부가 아니었어도 전현희 위원장 등이 탄원서를 썼을까?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공동체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거를 배격해야 되는 권익위원회가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런 거를 옹호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 피해자가 권익위 간부, 이 갑질을 했다는 권익위 간부에 대해서 아니 뭐 선처를 호소하고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건 사후 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거든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는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립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나 아니면 그걸 중간에서 제보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이익에 반하게 오히려 이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를 위해서 탄원서를 냈다. 저는 이 자체만 가지고서도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건 아닙니까? 원래의 설립 취지를 배반한 거죠. 일종의 뭐 기업식으로 얘기하면 배임 행위입니다. 배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보,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초래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상습 지각입니다. 상습 지각.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뭐 출장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없으면 권익위로 출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93%를 지각을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각을 한 겁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때는 이제 이 근무지가 서울도 있고 세종청사도 있는 거예요. 세종청사가 이제 본청인데 여기로 분류된 날이 거기로 출근해야 되는 날 이렇게 분류된 게 89일인데 이 중에서 9시 이전에 출근한 거는 6일밖에 안 되고 원래 공무원은 9시 이전에 출근해야 됩니다. 오전 9시 넘어서 10시 사이에 출근한 거는 24일밖에 안 되고 10시 이후가 오히려 대부분이다. 59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9시 이후에 출근한 게 83일이다. 89일 중에. 그러면 93.3%가 지각이다. 이거 얘기 안 되죠.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날 115일로 돼 있는데 이 중에 112일이 97.4%가 9시 이후에 출입을 했다. 물론 장관은 뭐 조찬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면담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럴 경우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뭐 이런 거 방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거 적발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가급적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어떤 때는 이제 오전 일정이 없이 오찬 잡혀 있거나 아니면 오후에 일정이 있거나 뭐 그런 게 대략 91일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76일, 83.5%는 아예 오전에 나타나지도 않았답니다. 그럼 이건 뭐 전형적인 직무태만이죠. 자, 그런데 물론 뭐 장관의 뭐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장관급은 이 국민권익위원장은 장관급이니까 뭐 시시콜콜하게 따질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그 중에 뭐 몇 번 지각할 수도 있고 뭐 몇 번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왜 여기에 포함시키는 걸로 끝났느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냥 기관주의를 주는 걸로 끝내고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근데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반대 때문에 그랬다. 이번 이 공개 내용도 벌써부터 이걸 가지고 시비를 붙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들은 권익위 간부의 갑질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사실상 두둔했던 권익위원장 이거 괜찮다고 보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저는 뭐 이 정도 사안이면 파면감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뭐 이게 파면감이냐 아니냐 뭐 이거는 약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저는 뭐 파면감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거는 징계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장이 이렇게 권익위 내부의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위원장이
관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고, 아까 얘기한 권익위 고위간부 탄원서 이런 문제도 권익위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저는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징계감은 충분히 되지 않는가. 물론 그 징계가 의미는 없습니다. 왜? 다음 달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거든요. 의미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록에 확실하게는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를 그냥 불문에 붙이자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 감사위원들, 초록은 동색이다.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박기 인사로 전현희도 했고 감사위원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알박기들끼리 결국 봐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 물론 그 알박기 인사를 쫓아낼 지금 뭐 방법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좀 양심을 지켰으면 하는데, 뭐 그것도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여튼 지금 현재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 일부 이제 윤석열 정부 사람들, 뭐 그것도 낙하산이 있죠.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만이라도 양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